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위험한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저 두 사람 간의 밀당 혹은 이제 파워게임, 경쟁이 이제 시작된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정치 판도를 좌우할 결정적 변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상수에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이 장기 집권으로 가느냐, 조국이가 이재명을 아웃시킬 것이냐, 이 싸움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이재명이가 조국을 복권을 시켰잖아요. 사면만 한 게 아니고 정치를 할 수 있게끔 복권까지 시켰거든.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국은 이제 정치할 수 있습니다. 선거에 나갈 수도 있어요.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군에 올라가 있습니다. 벌써 부산시장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부산시장은 아닐 거예요. 그거는 조국 스스로 자신의 가능성을 죽이는 일이다라고 보고 간다면 두 개 중에 한 개겠죠. 서울시장 아니면 광주시장입니다. 그거를 요구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완전히 이제 자기 이제 대권을 향해서 이제 달려갈 텐데, 이제 그게 하나의 가능성이고, 또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출마 안 하고 지난 4.10 총선 때처럼 말이죠. 빅스피커가 되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선동, 유세 발언을 일으키겠죠. 이제 그걸 또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현재 여권의 범여권에 완벽한 어떤 차기 주자 자리에 올라갈 것으로 그래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런 어떤 전망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요, 모든 언론이 지금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지방선거 변수가 터졌다. 돌아온 조국의 술렁이는 여권. 자, 서울시장, 부산시장. 자, 우리 언론들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는데 저는 광주시장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계양을 보선 나갈 수도 있다. 계양을. 자, 여기가 어디입니까? 자, 이재명이가 있던 바로 그 자리 아닙니까? 자, 여기 나가게 되면은 여기가 계양을이 지금 현재 게리맨더링이 돼가지고 선거 구도상 그리고 이제 이 표의 성향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지역이 됐어요. 여기서 만일에 이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으면은 큰 어떤 전국의 반전 모멘텀이 좀 생길 텐데 어떨런지. 조국이가 여기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한동훈도 여기 나가서 한번 붙어보지 그래. 어떻습니까? 한동훈 대 조국, 조국 대 한동훈 붙어보면 어떨까요? 자, 법여권 권력구도 경쟁 치열해지고 있다. 조국 30%만 복역했다. 충분한 책임 전능가. 시민단체들 사면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것을 다 각오하고 사면을 시킨 거죠. 자, 조국이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모든 언론이 이걸 중요 뉴스로 뽑았더라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재명, 조국 명조 대전이 터졌다라는 식입니다. 누리 PD님 이미 오래전부터 이 두 사람의 대결을 여러 번 방송했었죠. 이게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앞으로 향후 대한민국 정치 판도를 뒤흔들 큰 축이 이제 두 개가 있다면 하나는 여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결국 이제 현재 야권이 된 국민의힘 이제 진영 안에서 터지겠죠. 이제 그거는 제가 이 시간에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요. 한국일보도 비슷합니다. 조국 귀환의 술렁이는 범여권, 차기 경쟁 구도 본격화, 내년 지방선거가 일종의 이제 분수령이 이제 만들어진다. 과연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이 합당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합당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될지 아니면 경쟁하는 관계가 될지 이런 것이 이제 현 시점에서 이제 예상하기는 쉽지 않지만요. 조국이가 당분간은 발톱을 좀 감추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호시탐탐 이재명의 자리를 노리겠죠. 자, 지선 격돌 전망에 합당 원하는 민주당. 민주당은요, 합당을 해놓고 안에서 구워 삼겠다라는 거고요. 이 의도를 모를 리 없는 조국이가 여기 이제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이제 높지는 않습니다. 자, 부산시장 재보궐 출마, 혁신당 앞서간 이야기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부산시장 나갈 것 같으면 조국이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실망해서 안 돼요. 이미 그 조빠들은요, 대통령만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의미가 없어요. 그들은 정의당과 다르다. 당 재건에 집중하겠다. 정의당이 저쪽 좌측에 있으면서도 사사건건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많이 했었죠. 그런 이야기고요. 중요한 이야기. 예고된 호남 혈투에 피어오르는 합당설. 현 시점에서 호남의 주력이 어디에 있느냐? 보통은 민주당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국이가
그 상대가 될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미 한 번 붙어봤잖아요. 재보궐선거 그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조국이가 이겼거든 한 번. 그래서 호남이 지금 심상치 않다라고 합니다. 이재명은 기본적으로 호남에서 인기가 없어요. 당은 인기가 있는데 이재명은 인기가 없어. 호남에서. 역대 민주당 그 간판들 중에 호남에서 가장 인기 없는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호남 혈투는 이제 이게 숙명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싸움을 시작하느냐라는 거겠죠. 이게 이제 지방선거 때 진짜로 진검승부로 들어가느냐. 다른 지역은 뭐 서로 이렇게 합의해가지고 후보를 내더라도 호남에서는 뭐 둘이 붙어도 뭐 국민의힘에서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겠죠.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합당을 원하는 이재명, 합당을 할까 말까 지금 재고 있는 조국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호남의 정서가 조국 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우위가 확보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문재인이가 이번에 조국의 사면 복권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잖아요. 노골적으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축전 하나 던지고 나서는 축하 메시지 하나 던지고 나서는 잠적했다고요. 문재인이가 놀랍게도 그동안 걸핏하면 그냥 나타나가지고 SNS로 뭐 이러고 있다 저러고 있다를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피로감을 이제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이재명이가 대통령 딱 되고 나서는 딱 끊어버렸어 그거를. 그런데 다시 이제 등장한 게 이번에 이 사건이었죠. 이 사태였죠. 우상호가 8월 15일 날 뭐 대통령 셀프 취임식 하는데 그 초청을 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요청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우상호도 굳이 따지면요. 친명이 아니에요. 그 우상호도. 그래서 친문에 가깝습니다. 우상호. 그래서 자기 부하가 보는 그런 느낌으로 요청을 했겠죠. 거기서 조국을 사면 복권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그것이 또 언론에 쫙 하고 나왔잖아요. 그거는 놀라운 일인 게 그걸 원래 언론이 공개하면 안 되거든요. 우상호도 그런 걸 보면 이재명에게 칼을 들이댈 가능성이 있는 거지. 언론에 쫙 나왔는데 들어주면은 이재명이가 밀린 게 되고 안 들어주면은 문이 이재명과 완전히 관계가 악화되어 있구나, 나쁘다라는 것을 천하에 공인하는 것이 되겠죠. 어떤 경우든 그게 해롭다니까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런데도 그게 이제 떡하니 세상에 다 알려져 버렸잖아. 원래 저런 거는 마음이 있으면은 문이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요청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들 내부가 이미 균열이 시작되었다. 균열이 시작된 정도가 아니고 이미 금이 가 있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자, 아무튼 그런 걸 하나 또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권노갑 전 동교동 좌장 김대중계의 맏형으로 불리는 이 사람, 이 양반 96세라 그러죠. 지난달에 세상 모르게 조국이를 면회를 갔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무슨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요. 복수심을 버려라. 복수심을 갖지 마라. 법 공부 이제 더 이상 하지 마라. 너는 법학 박사다. 법 공부하지 마라. 법에 대해서는 이제 손 떼라는 얘기죠. 그걸로는 정치 안 된다. 경제를 공부해라. 복지를 공부해라. 그러면서 김대중의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책을 건네주면서 와, 충격적이죠. 이거는. 너가 바로 김대중의 후계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지금까지 김대중의 후계자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 노무현도 그 정도는 아닙니다. 노무현은 라인 자체가 좀 달라요. 김대중 라인으로 보기가 힘들어요. 정동영이 있었지만 정동영도 100% 김대중 라인으로 보기는 애매합니다. 거기도. 그것도 운동권 출신이잖아요. 출신이면서 약간 독자적인 노선을 또 걷는 그런 어떤 맛도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김대중 라인을 많이 갖고 있기는 있죠. 그렇지만 정동영 밑에 보면 김대중 라인에 있던 사람이 정동영한테 안 간 사람들도 많거든. 그래서 완전한 그 김대중 계보를 이어간 적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뭐 박지원도 있지만 박지원은 대선 주자군이 아니니까 그건 일단 빼고요. 뭐 등등 해도 없어. 이낙연도 있었고 정세균도 있고 뭐 등등 있었지만 그 위치에 지금 못 간 거야 아무도. 그거를 이 권노갑이가 죽기 전에 조국이에게 이제 그거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면 문재인 더하기 김대중이잖아. 이게 지금 조국한테 가는 거예요. 문재인 더하기 김대중이 조국한테 간다고. 이재명이가 이걸 모를 리가 없는 거야. 엄청난 힘이 되는 거지 이게. 앞으로 이 이제 둘의 혈투에서
이재명이 밀릴 가능성이 크죠,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자, 이런 게 있고요. 서울 부산시장 출마, 배지 입성. 자, 이거는 제가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갑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거론을 못하는 것은 이 상상력의 한계가 이게 있어서 그런데 상상력이 조금 더 이렇게 확장되게 되면 광주시장을 노릴 가능성이 커요. 나간다면은 호남을 완전히 쥐어 잡겠다라는 거지. 부산시장도 중요하긴 합니다. 저쪽 좌파 입장에서는 뭐 PK를 이제 이렇게 중요한 전략 요충으로 이제 여기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지만 조국 지지자들, 조빠들은 부산시장 정도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광주시장이면 차라리 좋아해. 서울시장, 광주시장. 아니면 차라리 나가지 말고 그냥 전국 지원 유세해달라. 그걸로 그냥 대중적으로 인기 확 올라가면서 언론 노출이 많이 되겠죠. 그런 걸 이제 원할 가능성도 있다. 쓴소리하는 의혹은 정의당 길 가지 않을 것이다. 이게 현재 지금 조국혁신당이 이재명에게 살살이 치는 거죠. 우리가 정의당처럼 태클 걸지 않을 테니까 좀 잘 봐달라. 이게 일종의 이제 연막작전인데요. 이재명이 저런다고 속아 넘어갈 사람 아닙니다. 자, 제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들의 관계는 이제 영원한 이제 과거 김영삼, 김대중처럼 말이죠. 당분간은 이 둘의 관계는 그렇게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조국으로 대표되는 저쪽 세력이 조국을 대체할 선수가 없어요. 원래는 김경수가 저기 가야 되는데 김경수는 인기가 없어. 안 돼. 지지율 조사 벌써 여러 번 나와봤지만 1%야 1%. 못 띄웁니다. 김경수는. 조국이는 10% 넘어가 버리는 뭐 그런 상태고 지금도 이런 조사해 보면은 저쪽 여권에서는 압도적 1위입니다. 차기 주자에서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여권 세력들이 차기 주자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죠. 아직은 이재명이가 집권한 지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에 100일도 안 됐기 때문에 이재명 쪽이 힘이 세고 일극체제로 보이지만 조만간 이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 권력 이동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여당, 여권, 거여, 이 거여가 분열이 이제 분화가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자, 그걸 근데 이재명이가 과연 허용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도 많고 해결이 안 됐잖아요. 어떻게든 이 권력을 계속 쥐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재명이 지금 노리는 것은 개헌이잖아요, 개헌. 그 개헌이 뭐겠습니까? 자기가 또 출마하는 거야. 뭐 그래서 지금 뭐 5년 임기 다 채우고 다시 뭐 개헌을 통해서 출마를 할지 아니면 임기 1년 정도를 잘라내고 총선 때 맞출 것인지 다음 총선 때 맞출 것인지 여러 가지 어떤 안이 있는데요. 개헌을 시도하는 것은 거의 100%입니다. 그건 기정사실로 봐야 돼요. 그랬을 때 이재명은 분명히 자신이 나가는 걸 원합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민주당 안에는 친명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건 사실이고 그런데 개헌하자니 숫자가 모자라네. 200석이 필요한데 그래서 국민의힘을 흔들 거예요, 앞으로.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한 10명 정도를 10명에서 20명 정도를 어떻게 흔들어 가지고 개헌에 합류하게끔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개헌을 원하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전부 개헌을 원해요. 조중동은 내각제를 원하죠. 어쨌거나 개헌을 원한다고. 근데 내각제, 대통령제 이런 걸 놓고 나중에 국민투표를 붙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 국민투표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그걸 국회 안에서 뭐 다수결로 또 이렇게 표결을 해볼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론조사도 해보고. 근데 대통령제가 선호되거든. 그래서 결국은 조중동의 생각이 죽을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원하는 대통령제 중심제 국가, 그걸 대통령 권력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아마 개헌을 하겠죠. 그러면서 자신도 출마할 수 있게끔 사실상 10년 이상 장기 집권을 꾀하는 그런 로드맵을 갖고 있을 겁니다. 친명 책사들은 벌써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확실하고요. 거기에 이제 방해가 될 인물이 누구냐? 일단 국민의힘에서 방해 이제 하겠죠.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뭐 일종의 상대 진영이니까 뭐 의뢰 이제 그런 예상 가능한 카드고요. 그건 뭐 그렇게 놔두고 이재명이 가장 겁을 내는 것은 자기 세력 안에, 진영 안에, 민주당 안에서 뭔가 이렇게 내부적 반발 세력들, 반명들이 이 집결해가지고 이들이 힘을 가질 경우를 가장 무서워합니다. 보통 권력이 무너지는 것은 내부가 무너지면서 무너지거든요. 외부보다도. 자, 그거를 근데 이재명이 허용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번에 놀랍게도 사면에다가 복권까지 해버렸는데 조국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이가 조만간 조국도 친다고 봅니다.
이 이재명 주변에는 많은 죽음들이 있었는데 그것하고 뭐 굳이 연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게 문득 제 생각이 납니다. 지금 말하다 보니까 그게 얼핏 이렇게 떠오르는데 스쳐갑니다. 제 뇌리를. 조국이 위험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꼭 그런 것보다도 조국이를 사법 처리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 거예요. 웅동학원 이런 거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조국은 그 주변에 많은 의혹이 있었어. 그 당시에. 지금은 자녀 입시 비리 뭐 등등 이런 것 때문에 그래 된 거 아닙니까? 자녀 관련해 가지고. 그거 말고 많은 의혹이 있었거든. 조국이는. 그 민정수석을 또 했기 때문에 민정수석은 틀면 다 틀려요. 문재인이가 있을 그 당시에 민정수석 하면서 뭔가 나쁜 짓 안 했을 것 같습니까? 그 문까지 연결해서 한 방에 끝낼 수가 있는 카드가 있어요. 저 이재명은. 저는 분명히 그걸 들고 나온다고 봅니다. 양산하고 그래서 친문 세력 전체를 잡을 수 있는 충격적인 어떤 그런 칼을 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걸 모르는 또 문재인이 아니고 그걸 모르는 조국이 아니죠. 그래서 그 전에 아마 공격을 하겠죠. 전면전이 벌어질 겁니다. 그때 비로소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죠. 저들이 그런 어떤 엄청난 큰 대분열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거를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이 국민의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전투력도 좋지만 정치력이 있어야 돼요. 정치력. 사람들을 묶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그러면서 그 근본일척의 싸움. 그게 선거일 수도 있지만 선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큰 여론전쟁을 벌여야 될 시간이 조만간 찾아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인도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